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있을 그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 2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예전에도 한두 번 다뤘던 내용인데 그간 이제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다 포함시키고 주요 경쟁 기종 두 개를 선택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음, 자, 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이거는 2022년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2026년까지 도입이 되는 거죠. 이 결정은 금년 4월 26일 정도에 이제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작년 말부터 국방기술 품질원인가 거기서 이제 선행 연구 보고서 작업을 했어요. 5, 6개월 동안. 그래서 그 보고서가 아마 이제 종료되고 검토하고 바로 이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게 여러 방안들이 이제 논의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구매를 하고 가격 책정은 예산 배정은 이 정도 하도록 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내용이 국외 구매로 한다. 그리고 부품 제작에 있어가지고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반드시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품이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와서 본인들도 어디서 걸고 하라는 거잖아요. 같이 돈을 투자한다는 의미죠.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돈을 투자해서 뭐 회사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자체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이니까 책임을 부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또 동시에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좀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억 원 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4대를 구입한다가 하다가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3대에 치다 이게. 그리고 향후 또 대형 수송기 사업 3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세대를 더 추가로 구매할 것이다라는 군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자, 가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공군 수송기 현황을 보면은 제일 작은 거 소형이죠. CN235 6톤 실는 거 20여 대 가지고 있고 C130의 초기형이죠. H형 19톤까지 실을 수 있고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는 C130J의 동체 연장형입니다. 길이를 더 길게 해서 사람을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한 것. 그게 19톤이고 이걸 4대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1차 사업의 결과로 대형 수송기 도입 1차 사업의 결과로 이걸 산 거예요. 4대를. 이게 원래 공군은 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C-17 같은 좀 큰 비행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예산 문제로 이걸로 낙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지금 보이는 비행기는 아덱스에서 제가 찍은 것인데 이번 그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에 다녀온 C-130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군 수송기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주변국에 비해서 우리랑 어깨를 겨루는 주변국들에 비해서 우리의 수송기 전력은 어떤 것이냐 살펴볼게요. 자, 이런 거 어디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세계 뭐 무기 랭킹, 무력 랭킹, 군사력 순위, 뭐 이렇게 군사력 순위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한국이 뭐 일본 다음으로 6위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앞서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 정도예요.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밑에 있죠 지금 한참. 자,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대형 수송기 전력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예전 제 이제 동영상에서 가져온 이 슬라이드예요. 앞에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서구권, 서방권이라고 보통 부르죠. 거기서 예전에는 다 C130 기계를 다 많이 썼어요. 오랜 기간 동안. C130이라는 비행기가 195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은퇴시키고 그 다음 수송기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A400M 37톤까지 실어날 수 있는 A400M으로 이제 갈아탔죠. 이 도표가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국에서 사온 C17도 8대 정도 가지고 있죠. 프랑스는 50대나 가지고 있고 영국도 40대. 이게 아마 앞으로 보유할 수량까지 계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영국도 30대 가량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본도 A400M을 살까 하다가 직접 개발해서 C2라는 비행기를 개발했죠.
이거는 이제 터보프롭이 아니고 터보팬 엔진입니다. 그래서 수송 중량, 가능 중량은 A400M이랑 비슷해요. 37톤. 이번 아프간에서도 일본이 비행기를 수송기를 보낼 때 이걸 한 대 보냈었죠. 그래서 한 30여 대 가질 예정이고, 다 이제 C130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비행기들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비행기들을 좀 큰 비행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럿이 힘을 모아서 A400처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 부분이 없죠. 아까 군사력 순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수송기 전력에서 많이 밀리죠. 그래서 보면은 가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뭐 장거리 수송기가 필요하나, 얘기했기 빌려가면 되지. 그래 따지면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독일, 영국도 이렇게 장거리로 대량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꾸로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방대한 강력한 대형 수송기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이유가 아마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 공군이 원하는 수송기가 뭐냐 그러면 일단 대형 수송기인데, 지난번에도 대형 수송기라고 그래놓고 중형에도 못 미치는 C130J를 샀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조금 힌트를 줄 수 있는 내용이 2022-2026 국방 중기계획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 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 항공 수송 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대형 수송기가 바로 지금 내년에 입찰을 시작하게 될 대형 수송기 사업 2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130H는 우리 이전에 C130J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항공기지만 수송 용량도 비슷해요. 같죠. 19톤으로. 약간 수송 인원만 좀 적을 따름인데, 물론 전자장비나 에비어닉스 이런 거는 과거식이죠.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지금 C130J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는 특수 부대용 특수 작전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가능한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 C130H급은 특수 작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전술 항공기로. 그죠? 작고 또 항속거리도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고, 장거리 항공 수송을 위해서는 아프간 같은 그런 경우에들을 대비해서는 좀 더 큰 항공기를 사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이 좀 유력해 보이고 이전 공군의 발행과도 일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대형 항공기, 이제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에어버스 A400M, 우리도 후보군으로 많이 올라왔고 언론을 많이 탔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군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스페인하고 뭐 스왑딜 이야기도 있었죠. 스페인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구매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분량을 우리한테 넘기고 우리 뭐 TA-50이나 FA-50 훈련기를 받아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우리 공군이 마음으로 이걸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유야무야 됐잖아요. 이것도 37톤이나 적재해서 우리 19톤 지금 C130보다는 훨씬 크고 가격은 2,200억 원 정도 좀 비싼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공군에서 나온 이야기는 도입비하고 운용비가 너무 과다해서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액보다는 화물 수송량, 가능한 수송량 37톤 화물 적재량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더 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쭉 보면은 이거는 에어버스 정도는 중형급 수송기거든요. 대형급은 60톤, 70톤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C130 같은 경우는 19톤이니까 뭐 준준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핑계를 금액으로 댔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군이 사기를 원했다고 바랬다는 그런 비행기 1차 사업에 있어서 이겁니다. C-17이죠. 미국에. 77.5톤까지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M1 에이브람 전차를 싣고 다니죠. 한 대를. 한 70톤 정도 되니까. 이거 사고 싶었는데 미국이 필요한 수량을 다 확보한 이후에 생산 라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된 비행기예요. 뭐 중고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나와 있다면은.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대형 수송기지만 우리한테는 인연이 지금 뭐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중고를 사지 않는 다음에는
그리고 중고도 얼마나 시장에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이제 두 개를 비교하죠. C130J30. 자, 이거를 이제 많은 국내 국방 관련 그 기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죠. 이거를 다시 세대나 네 대 더 도입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종이고,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나온 기종입니다. 1950년대 이제 처음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량을 거쳐서 지금 보여드리는 130J의 30형은 최신형이죠. 예. 그다음 이제 거기에 이제 맞대응으로 제가 고른 비행기는 IL-476 일류신이죠. 러시아 일류신에서 만든 476. 이전까지 이제 IL-76이라는 수송기가 러시아를 비롯한 동국군에서 널리 사용됐었는데 그거의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엔진을 강화시키고 기고를 강화시켜서 수송량을 증가시킨 거예요. 60톤 정도로. 네. 그래서 이 두 비행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수송량, 항속거리, 가격 및 운용성, 그리고 기술 이전. 대충 이렇게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량, 항속거리 먼저 볼게요. IL-476 같은 경우는 60톤 수송이 가능합니다. 대형이죠, 이거는. 만재 상태에서 60톤을 다 실은 상태에서 4,0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C-17, 지금 생산 중단된 미국의 C-17 같은 경우는 77톤을 이제 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만재 상태에서 여기도 4,500km 정도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후보인 C130J 같은 경우는 19톤이고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고, 이거는 15톤 만재 중량이 아니라 15톤 중량을 싣고 3,300이니까 아마 만재를 하면은 3,000m로 떨어질 것 같아요. 거리에서 이제 비행 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급이 다른 비행기라는 걸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는 대형, 밑에는 중형에도 좀 못 미치는, 그래서 제가 준중형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죠. 예. 그래서 급이 다른 비행기다라는 걸 이제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비교가 되겠고요. 수송량과 항속거리.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군이 원하는 게 뭘까? 이번 아덱스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게 차륜형, 포탑을 장치한 차륜형 장갑차예요. 그래서 이게 밀리터리 리뷰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그 말을 옮기면은, 앞에 설명해 보면 이게 105mm 포고 저하포죠. 충격이 약한. 있고, 26톤 중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모델이 등장했냐 했더니 그 밀리터리 리뷰에 따르면은 육군에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업체에게 이거 별로 신속하게 우리 시범 사업으로 검토해 볼 테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차륜 장갑차를 뭐 RCWS를 장착하는데 12.7mm로 할 거냐, 뭐 20mm로 할 거냐, 30mm로 할 거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저하포 버전이 나온 거예요. 직사 화력 지원이죠. 즉 이 말은 다른 포병 화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 대대나 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화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포병의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는 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속 대응 사단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특전사가 해외 파병을 됐을 때 화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게 싣고 가겠다. 우리 신속 대응 사단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용어로 나왔던 게 바젤 장갑차가 있었어요. 그죠? 독일에서 들여온다, 우리 직접 개발한다 말이 있었던. 그런데 지금 치누크 헬기를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바젤 장갑차의 가장 큰 포인트가 치누크 헬기였거든요. 그래서 치누크가 이제 그림에서 사라지면서 바젤 장갑차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거예요. 급하게. 이걸 실을 수 있는 대형 수송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톤이면은 차량 부피 자체가 일단 C130J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게도 당연히 안 되죠. 부피나 질량 모두에서 안 됩니다. 이걸 실을 수 있으려면은 A400M 정도는 돼야 돼요. 자, 이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사안에 중국이 최근에 이제 대형 수송기를 개발해서 배치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Y20이라는 건데 이게 66톤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화물 없이는 7,500km까지 가니까 그 엔진의 효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C17이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IL-476 같은 경우는 화물 없이는 그냥 10,000km 내외를 운행할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랬고 이거를 중국이 쓰는 용도로서 중국 스스로 CG를 만든 것이 이거였습니다. 15식 경전차를 2대를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무게가 이제 33톤에서 36톤 정도 돼요. 꽉꽉 눌러서 2대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토 분쟁이 있는 멀리 떨어진 중국 본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이걸로 기동부대를 보낼 수 있고 거기에 그 기동부대가 필요한 적절한 화력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다는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까 포탑이 달린 차륜성 장갑차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가격이라는 부분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자료가. IL-476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러시아 정부하고 조달 계획을 맺어요. 그게 그 사실 공표된 게 있습니다. 그때 뭐 39대인가 40대 가까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당시 가격이 조달 가격이 약 1,200억 원 정도였어요, 대당. 예. 근데 이걸 해외에 팔 때는 보통 조달 가격에 러시아 조달 가격에 이게 10에서 한 30%가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한 거의 10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비싸겠죠, 실제 살려고 한다면은. 자, 그다음 C130J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대 2,400억이에요. 그래서 2,000억 원 내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판단 근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겁니다. 이거 디펜스 뉴스에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뉴질랜드가 2025년까지 우리 10억 달러를 주고 5대의 C130J 30형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기종을 사는 거고 기간도 비슷하잖아요. 2025년까지 배치하는 것이고 우리는 2026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니까 같은 겁니다. 근데 한 대당 2천만 불을 죄송합니다. 한 대당 2억 불이에요. 예, 그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고 그다음 지상 장비들을 포함한 가격이다. 그렇게 높은 포션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뉴질랜드도 그 앞서서 C130의 옛날 버전들을 계속 사용해 왔었고 그게 낡아서 이걸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상 장비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새로 할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당 2,400억에 환율 1,200원을 계산하면 1달러에 2,400억 원에 가까울 것 같아요. 2,400억이면 이게 아까 봤던 에어버스의 A400M보다 비쌉니다. 오히려. 근데 우리 공군은 그게 비싸서 우리는 운용비도 많이 들어서 못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대치가 2,400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양보를 하자면. 자, 그렇게 해서 저쪽은 이제 뭐 1,200억 이상 그렇다고 해서 이게 2,000억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IL-476이 또 수출에 목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가격을 확 치지는 않을 올려 부르지는 않을 것 같고 C130J는 최대 2,400 2,000억에서 2,400억 정도가 현실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배정된 가격은 4,800억이거든요. 뭐 4대를 산다면 C130 4대를 사면은 거의 뭐 1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3대를 사기도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4,800억이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행기를 고를 텐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당연히 뉴질랜드의 계약권을 보고 이렇게 비싸구나. 자, 그 비행기에 지금은 급이 다르고 하나는 대형이고 하나는 중형 밑에 준중형인 상황이잖아요. 수송량도 그렇고 항속 거리도 그렇고. 계속 볼게요. 자, 그럼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서로 급은 다르지만 체급은 다르지만은 양 기체 모두 각각의 진영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받으면서 사용된 기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IL-476 같은 경우는 그 원형이죠. IL-76 같은 경우가 950대 이상 생산돼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주로 동국군인 것 같아요. 수송기 물량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C130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이거는 1950년대부터 생산된 거니까 생산 기간도 길어요, 사실은. 이게 2,500대 정도 생산됐다고 해요. 이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급이라는 부분도 있고 생산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 숫자가 나온 거니까 어쨌거나 이 정도 숫자만 되더라도 이게 이 비행기에 뭐 문제가 많아서 쓸 수 없는 비행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신뢰성은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종 모두 다. 자, 그다음 엔진 부분을 한번 볼게요. 비행기에서 아마 제일 가장 큰 소모품이라고 그러면 엔진일 것 같고, 이게 또 출력, 수속력하고 항속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또 우리 정부가 우리 군에서 고민 끝에 부품 공동 제작 컨소시엄 회사를 만들어서 해라는 거거든요. 부품 우리한테 만들어서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국산화율 몇 프로 맞춰달라가 아니라 부품을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만들어달라. 그럼 비행기에서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소모품이 뭐겠습니까? 저는 엔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엔진을 공동 제작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엔진을 공동 제작해라. 그럼 엔진 좀 살펴보겠습니다. IL476 같은 경우는 터보제트, 그러니까 터보팬 엔진이죠. 터보팬 엔진을 쓰고 그 출력이 38,000파운드 정도 되는 엔진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ICAO 충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ICAO는 국제민간항공기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음, 그다음 매연 이런 거를 이제 단속하는 기준이거든요. 이게 많이 강화돼서 이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착륙을 불허하는 공항들이 전 세계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충족한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새로운 엔진에 와서는 IL476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못 가는 공항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출력이 올라가고 아마 연비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개선된 엔진의 특징인데, 일단 브로슈상 그 사람들의 이제 적재 중량하고 항속거리를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개선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C130J에 들어가는 엔진은 터보 프롭입니다.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터보 샤프트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이죠. 터보 샤프트에서는 출력을 이제 압축 공기로 바깥으로 이제 폭발시켜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거를 좀 더 터빈으로 받아서 기계적 회전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터보 샤프트 헬기용 엔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속도를 떨어뜨려서 헬기 로터 블레이드를 돌리는 데 쓰고, 터보 프랍 같은 경우는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데 쓰게 되는 건데, 이건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엔진이고, 원래는 엘리슨이라는 데서 만들었던 엔진이 50년대에 그때도 한 1만 파운드급이었고, 보통 터보 프롭 엔진은 마력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마력으로 따지면 한 5,000마력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엘리슨이라는 회사가 개발했던 엔진이고, 지금은 그 회사가 롤스로이스 인수가 돼서 지금 롤스로이스의 이제 브랜드로 팔리고 있는 엔진이에요. 뭐 수없이 많은 검증을 거쳤겠죠. 뭐 60년, 70년째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만들어진 엔진이라는 것이 이런 또 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 롤스로이스 우리 C130J에 들어가는 엔진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카이가 중형 수송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안을 냈었죠. 기간이 얼만큼 필요하고 추력은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은 얼마큼 든다, 이렇게 이제 안을 냈었고, 그 안을 내는 시기가 우리 공군에서 대형 수송 헬기 도입 2차 사업을 발표하던 그 언저리에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중형이라고 못을 박았지요. 공군은 대형을 도입하고. 그래서 이 중형급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터보 프롭하고 이렇게 터보팬 엔진 두 개의 버전이 나왔었는데, 지금 쭉 추이를 보니까 터보 프롭 이야기는 들어갔고 터보팬 엔진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력이 될 것 같고, 30톤급이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KF-X, KF-21도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제가 보기에는 터보팬 엔진이라고 봐요. 터보팬 엔진.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투기용 무인 스텔스기용 엔진을 거의 한 10,000파운드급까지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 스텔스기는 우리 엔진을 넣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국군의 날 행사도 그렇고 아덱스에서도 그렇고 언급들을 보면은 KF-21의 엔진도 국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0,000파운드에서 좀 더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이제 터보 제트 엔진이고 전투기용 엔진이고, 그래서 그는 국산화를 지금 뭐 가시권에 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수송 비용이나 이제 여객 비용이 들어가는 엔진은 이거는 거의 뭐 국용으로 엔진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터보팬 엔진이에요. 좀 대형이고. 이거는 전투기용은 뭐 10,000파운드에서 20,000파운드를 왔다 갔다 한다면 터보팬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30,000파운드에서 40,000파운드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엔진의 형식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향후 중형 수송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민간 항공기도 개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터보팬 엔진도 약간 점프 스타트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핵심 기술 정도는 우리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마침 2차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형성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보다 이제 출력을 올리게 되면 함정에 요즘 가스터빈 엔진 많이 들어가죠. 우리 호위함에도 그 롤스로이스 NP30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 마력으로 따지면 뭐 5만에서 6만 마력쯤 되는 엔진이에요. 자, 그 다음을 넘어가면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이 나오게 되죠. 저희도 얼마 전에 그 두산에서 개발했죠. 첫 모델을.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마력수가 마력으로 환산을 하자면 한 30에서 40만 마력쯤 되는 큰 엔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그만 엔진에서 출발해서 큰 엔진으로 세계 가스터빈 엔진이 개발을 해왔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발전용 가스터빈을 먼저 개발하고 밑으로 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투기용은 준비가 되고 있고 물론 헬리콥터 엔진, 터보 샤프트 엔진도 개발되고 있죠. 그 개발되면 터보 프로프가 개발될 겁니다. 몇천 마리까지는. 그래서 남아있는 게 그리고 수요도 가장 높은 게 수송 여객용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기술, 그게 설계이든 아니면 부품이든 아니면 전체를 같이 조립하는 것이든 그거를 이번에 좀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추정이고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어떤 회사가 그 기술을 우리한테 쉐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엔진 개발사들은 향후 우리한테 기술을 줬을 때 우리하고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 기술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죠? 몇 개 회사 안 되거든요. 사프란 프랑스에, 그리고 미국의 GE, 프레드 위트니. 거기가 지금 뭐 중대형 항공기, 뭐 세계 모든 전투기부터 포함해서 모든 엔진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한테 기술을 줘서 적을 만들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서방권은. 자, 그 다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C130J하고 지금 우리 군이 원하는 거하고는 사이에 갭이 확연히 커요. 그래서 어떤 다른 정치적인 부분,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관여되지 않는 거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공군이 갖고자 하는 수송기 세트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C130은 전술항공기로서 특수작전용으로서 쓰고 준중형이죠. 그 다음 중형 항공기는 카이에서 개발하고 대형 항공기는 내년에 결정한다. 중형 항공기가 수요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중형 민간 항공기를 개발하는 거에도 가장 연결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30톤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IL476에 들어가는 엔진이 약 38,000파운드 엔진이에요. 그게 4개를 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2개를 줄인다. 2개로 하면 보통 다른 사례에서 보면은 다른 수송기들 그런 예가 있거든요. 기체를 작게 하고 엔진 숫자를 반으로 줄이면서 중형 수송기를 경량 수송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C130J가 딱 그런 경우예요. 그걸 엔진을 2개로 줄이고 기체를 줄여서 작은 버전이 있거든요. 그 버전이 11톤을 실어요. 원래 버전이 19톤이니까. 자, 그러면 60톤짜리 IL476에 들어가는 엔진을 4개를 2개로 줄이고 기체의 크기를 줄이면 30톤급이 되는 겁니다. 30톤보다 좀 넘겠죠. 기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술 이전이나 부분하고 맞물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북한도 이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또 예전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지대했고, 또 로키드 마틴이 세계 제1의 지금 방산업체잖아요. 거기에 영향력도 있는 것인데,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게 가능성도 아예 없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금액이나 예산 배정이나 그리고 여기 입찰을 할 수 있는 요구 조건들을 봤을 때 좀 많은 고민들이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갔고 또 하나는 작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 된 것이 아마 10월달, 11월달 그쯤일 거예요. 자, 지금 많은 수송기 도입 관련해서 헬리콥터 도입 관련한 결정들이 그 이후 직후부터 갑자기 많이 내려졌었어요. 자,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재정리하고 새로 출발한 게 많아요. 치누크 헬기, 대형 헬기 도입 사업 치누크 개량 포기하고 새로 국외에서 도입하기로 했죠. 예. 공격 헬기 도입 사업도 그 이후로 결정됐어요.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죠. 바이든이 당선인 신분이 되고 나서 그 5, 6개월 내에 반년 정도 만에 지금 우리 공군과 육군이 헬기나 수송기 전력에서 이런 결정들을 신속하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권의 어떤 교체에 따른 지난번 정부에서는 우리가 추진할 수 없어서 밀려왔던 일들이 새로운 성향을 가진 좀 더 현실적인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왔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면 어떤 주위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는 친한 친구지만은 친한 친구라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당신들한테 억지로 살 수는 없다. 그거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